목매달아 죽고 자살하고 뭐 해외 도망가버리고 경비가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세금 강화됐는데. 그래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 사람들은. 친인척이나 뭐 지인들면 이런 것까지 오셔가지고 보면은 진짜 외지인분 많으셔요. 97년생까지도 있고요. 지금 다크쪽으로 쏠려가지고 또 한 번 난리 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가 찾은 곳은 창원시입니다. 저희가 창원시 한복판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 있는 곳이 창원시청 앞 창원광장입니다. 저희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바로 창원시 부동산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달아올랐기 때문입니다. 거래량이 폭증하고 또 투기월세 수억 원씩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창원하면 미분양의 무덤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렸던 포항이나 청주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올해 해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창원은 미분양 관리지역입니다. 전국에서 최장수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남아있는 건데요. 이곳에 갑자기 급등하게 된 요인이 무엇일까요? 이 부동산 값이 왜 이렇게 갑자기 뛴 걸까요? 자, 바로 외지인 때문입니다. 이 외지인이 들어와서인데 저희가 청주, 포항에서 보여드렸죠. 그 외지 투자자들이 이 창원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들은 창원에서 어떤 집을 샀을까요? 오늘 성산구와 의창구, 전국에서 가장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이 두 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요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서 어느 집을 많이 샀고 어떤 집을 노렸는지, 투자자들은 무엇을 보고 이곳에 들어온 건지, 이들은 이 집값을 어떤 식으로 띄우고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같이 현장으로 가보시죠.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창원시에서도 가장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성산구입니다. 지금 제 뒤로 큰 대단지 아파트 두 개 보이시죠? 이쪽에는 대동아파트, 그리고 이쪽에는 성원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두 개 가구수 총합이 약 1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특히 이 성원아파트 단지는 6,600여 가구로 창원시 내에서도 단일 규모로 가장 큰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 두 개 단지를 찾은 이유는 이 두 개 단지 모두 25년 이상 된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올해 창원시 내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았는데요. 지금부터 부동산을 찾아가서 분위기가 어땠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0월에서 11월에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와서 좀 사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좀 분위기가 어땠는지. 주식가 1억 미만인 게 대해서 취득세가 1%니까 법인들이 많이 샀죠. 법인들이요? 프리즘 법인. 10월, 11월에요? 그랬죠. 서울에서도 좀 오고 그래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뭐 대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창원이 이제 좀 그러니까 전국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다. 외지 투자자들이 이제 성산구랑 의창구에 많이 왔었는데 이제 또 뭐 진해구 이런 데로 또 넘어간다고 소식 좀 들어보셨어요? 기내도 뭐 조금 그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 하더라고. 또 이제 기내 쪽으로도 가고 그렇다 하더라고요. 창원은 이제 또 조정대상 지역 얘기 나와서 영끌들이 전부 다 이제 네, 자기들끼리 그룹을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자기들끼리 부동산 뭐 사이트 속에서 장난을 치기도 하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오늘 움직이자 뭐 이런 식으로 아예 그런 사이트 속에서 움직였던 기록들도 있어요. 네네. 뭐 인터넷 카페 같은 건가요? 예, 예, 자기들끼리 어디가 뭐 좋다, 뭐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 저희들 예를 들어 거래 신고를 30일 안에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7억에 팔렸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바로 신고를 해라. 그러면 7억에 뜨면 30일 안에 보통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는 일이 30일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빨리 해줘야 바로 더 상승한다. 7억에 신고된 게 있어야 그 다음에 7억 2천이 되고 7억 3천이 된다. 부동산에 와서 막 빨리 신고를 하라고 권한은 저희들 의무는 30일 안에 하게 돼 있는 걸 자기들은 빨리 해야 자기들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되니까 빨리 신고 안 하는 업체랑 계약하지 말자 막 이런 글까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심각하네요, 그런 거. 네, 거래 신고를 빨리 해라. 뭐 어디서 그렇게 많이 오나요? 뭐 전국에서 오나요? 조금 전국도 있고 자체 내에서 여기서도 공부하신 분들 있죠. 그 사이트에 공부하신 분들 있죠. 지역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는 그 공부를 하신 분들이 창원에도 좀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네, 예. 많았나요? 어떤가요? 실제로는 젊은 층들이 더 많죠. 연세가 많으신 보다는. 공시지가 1억 미만에도 사람들이 거기 몰려간 이유가 세금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1억 미만 같은 보통 이제 2세대, 3세대 넘어가면 8%, 뭐 12% 이제 취득세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1억 미만은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당장 취득에서 부과되는 돈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1% 곱하기면 거의 뭐 8배인데 지방세까지 포함하더라도 7배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 하는 사람이 거고. 막 몇 채씩 사기도 하나요? 기본적으로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세금 강화됐는데. 그래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안 쓰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찾은 곳은 의창구입니다. 의창구도 성산구와 다르지 않습니다. 10월 말 11월까지 해서 이 다주택자들이 공시지가 1억 미만인 의창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벽산, 블루밍, 비단지 등 구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거래가 많았던 것도 바로 이 외지 투자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축도 알아볼게요. 이 의창구에는 용지 더샵 레이크파크랑 그 다음 용지 아이파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개 아파트 단지는 창원시 내에서 대장 아파트입니다. 자, 이곳 최근 전용 84가 10억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곳에도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샀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 84가 계약은 됐다고 들었거든요. 10억 넘겼나요? 10억 8천 계약을 한 걸로 저도 알고 듣고 있습니다. 10억 8천이요? 네네네. 저 샵에. 실수요자들이 대부분인가요? 지금은 외부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조금 더 많아요. 한 6대 4? 외부 투자자들이 4, 실거주자가 6? 11월에 거래가 엄청 됐더라고요. 외지인분들이 대부분 많이 사셨어요. 저 세금 부담이 센데 사람들 신경 안 쓰나? 뭐 명의를 많이 뭐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되시겠지. 가족들 명의 갖고 온 거. 그렇죠. 친인척이나 뭐 지인들 명의 이런 거 가져오셔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람들은 어디로 많이 가나요? 마산 해운구의 메트로 쪽으로도 관심 가지시고요. 의창구, 성산구가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 의창구, 성산구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또 마산이나 진해 쪽으로 관심 돌리시는 분도 있고. 의창구에서는 제가 보니까 신축도 거래가 많이 되더라고요. 신축은 실수요자들이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신축은 그 투자하시는 분들이 외집분이 많이 사셨어요. 저희도 사실 부동산 하니까 이 매수자 인적 사항을 아니까 이게 어디서 거래하시는 분인지를 알거든요. 보면은 진짜 외지인분 많으셔요. 가까운 데는 부산, 대구 쪽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그다음에 뭐 경기권이나 서울에서도 세종 뭐 이런 데서도 많이 오시고. 젊은 사람들인가요? 정말 젊으신 분입니다. 97년생까지도 있고요. 90년생 뭐 아기 투자자들도 오셔요. 이렇게 무슨 동호회나 뭐 무리 지어서 많이 오시고 그러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가격이 어떻게 유지가 될지. 네, 창원에서 가장 집값 상승세가 높았던 성산구와 의창구를 둘러봤습니다. 역시 갭 투자자들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11월 19일 울산과 창원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언을 하자 이 의창구와 성산구로 들어갔던 이 갭 투자자들이 또 발빠르게 빠져나오는 모습도 보이고 또 매물을 내놓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부동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이제 어디로 움직이는지 물어보니까 창원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 진해구나 또 마산 그리고 또 그 옆에 김해나 양산으로 또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진해구를 찾았는데요. 제 뒤로 보이는 아파트 진해구에 있는 성원 아파트입니다. 1995년도 지어진 구축 아파트고요. 65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 거래가 최근에 많이 됐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부동산을 찾아가서 한번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창원에 이제 할 만한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진해 쪽으로 좀 넘보시더라고요. 네네네, 경남 김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가까이에서 마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들 좋아하시거든요. 10월, 11월 이 사이에 좀 많이들 찾으러 오셨거든요. 어디로 많이 가나요? 그 다 전체적인 것 같아요. 양산에도 갔었고, 김해에도 갔었고, 지금 뭐, 특히 마산 부영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할인 분양했을 때 말인, 지금 다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지금 거기도 또 한 번 난리 났었고요. 최근에요? 네네네네. 투자자들이 많이 간 건가요? 그쵸.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이 많거든요. 해본 사람들이 또 하시고 또 하시다 보니까. 공시지가 1억 미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거 위주로 많이 찾으셨죠.
창원시 부동산을 둘러보니까 올해 브릿지가 방문했던 청주나 포항 그리고 세종시 인근 조치원 등 풍선 효과가 나타난 곳과 그 집값 흐름세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창원시 부동산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중순 이미 창원시에는 갭 투자자들이 크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선제적인 갭 투자자, 이른바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꾼이라고 불리우는 이들이 이 창원시 바닥을 좀 다져 놓았고, 지금 뒤늦게 10월과 11월 그리고 12월 초에 투자자들이 뒤늦게 들어오고 또 창원 시민들도 대출을 해서 이 매매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집값이 단기간에 가파르게 오르는 것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창원시 곳곳에서는 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데요. 지금부터는 그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서 실수요자들이 좀 피해를 본 사례들도 있나요? 예, 많이 있죠. 어떤 뭐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이 실수요자들이 이제 결국은 전세 들어가는 사람들이 전세가 갑자기 높아져 버리니까 전세를 구하지는 못하죠.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결국 이익을 보는 거는 외지 투자자들이고 마지막에 피해 보는 사람들은 창원 시민들이고. 지금 시민들이 좀 꼭지를 잡고 있는 거라고 좀 지금 봐야 시민들이 벌써 그게 편성을 해가지고 네. 분위기에 따라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면 결국은 꼭지를 잡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전세를 낀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집값이 내려갔을 때에 임차인들이 그만큼 내려간 차이만큼 돈을 돌려달라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못 돌려주잖아요. 싸움이 벌이고 상당히 혼란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외지 투자자들이 네. 이제 뭐 가격을 좀 높게 부동산을 압박해서 좀 높게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실제로? 많이 있었죠. 어떤 식으로 좀 그러나요? 그게 지금 이제 주로 뭐냐 하면은 이제 가격을 실제는 거래는 그렇게 안 되는데 광고를 가격을 끌어당기기 위해 가지고 광고를 높게 이렇게 내줄 것을 요구를 많이 하죠. 결국은 그래 높게 내주다 보면은 전부 다 집들이 예를 들어서 3억 하든 3억 5천 이렇게 내놓는다 보면은 그러면 실제 내놓은 사람은 지금 3억 5천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은 3억 5천 약간 밑에 팔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럼 결국 피해보는 건 시민들이죠. 만약에 그 말 안 들어주면 뭐 어떤 식으로 시청에 해요? 고발을 한다든지 네. 뭐 안 그러면 자기들끼리 당호를 해서 이 중개업소에는 거래를 하지 말자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었죠. 그러면 이런 부작용들 막기 위해서 지금 네. 뭐 창원시 부동산에서도 좀 자정작용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뭐 하고 어떻게 하고 지금 현재 창원시나 경상남도에서 이런 가격 담합 행위나 허위 그 광고를 하는 이러한 부분에 광고를 상당히 단속하고 있어요. 자정작용으로 스스로 광고를 높게 하는 광고를 전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금 벌써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3년 전만 해도 자살하고 있잖아요. 목 매달아 죽고 자살하고 뭐 해외 도망가 버리고 경매가 수두룩하게 나왔잖아요. 전국에서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또 이제 지금 이제 제일 바닥에서 지금 오르려고 하는데 실제로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가격이 사서 외지인들이 이쪽에 투자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외지인도 포함돼 있고 창원 시민도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겁나잖아요. 사람이 갈 곳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래갖고 내가 집을 언제 장만하겠어 하는 두려움 같은 게 있다 보니까 그냥 전세 구하러 다녀도 마땅치 않고 하다 보니까 사게 되는 거고. 오늘 부동산에서 들었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동산에서는 한탄과 한숨 섞인 목소리들이 많았는데요. 한 부동산에서는 이 풍선 효과가 전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갭 투자자들은 항상 빠르게 움직인다. 이렇게 좀 한숨 쉬며 좀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부동산에서는 정부가 예의주시하겠다는 이 시그널은 갭 투자자들에게는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시그널과 같다. 이렇게 좀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걱정을 토로하는 시민과 부동산도 많았습니다. 지금 전세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전세값과 매매값이 같은 구축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거나 부동산 경기 침체기가 다시 찾아와서 이 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전세값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할 수도 있다 걱정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창원을 둘러보니까 앞으로 풍선 효과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풍선 효과는 지금 단기간에 집값을 급등시키고 있어서 실수요자들이나 세입자들이 피해를 좀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풍선 효과를 막을 방안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브릿지였습니다. 앞으로 브릿지는 더 많은 현장에서 새로운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